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키망고입니다. 어느새 8월 절반 이상이 지나가서 9월을 바라보고 있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을까요? 저는 특히 르라보의 9월 시티 시즌이 되면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제가 좋아하는 가을이 왔다는 걸 실감하곤 합니다. 오늘은 한 해 중에 8월이랑 9월에만 구매할 수 있는 르라보 시티 컬렉션 향수 몇 개를 리뷰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르라보 가로수길 매장과 같은 르라보 단독 부티크나 르라보 홈페이지에서 샘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홈페이지에서 품절인 향들이 몇 개 있기는 하고요. 보통 르라보 샘플은 1.5ml에 9,000원인데 르라보 시티 샘플은 17,000원이에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15ml가 22만 원인 시티 컬렉션의 가격을 감안할 때 오히려 르라보는 샘플의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15ml는 부티크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용량이고 시티 컬렉션의 가격은 다른 향수들보다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50ml는 50만원, 100ml는 무려 73만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처럼 샘플을 따로 사실 수도 있지만 5개의 샘플이 들어있는 디스커버리 키트가 시티 컬렉션에도 있어요. 다만 거기에는 바닐, 미르, 가이악, 오스만투스, 그리고 세드라 이렇게 5개의 향이 고정되어 있어서 사실 굳이 이렇게 디스커버리 키트로 사시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드는 향, 끌리는 향조의 향 샘플을 사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티 컬렉션에 속한 향수는 18개 정도 되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궁금하거나 끌렸던 6개의 향의 샘플이 있어서 그걸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향수는 가이악이에요. 제가 시티 컬렉션에서 제일 좋아하는 향이기도 한데요. 이건 솔직히 잠깐 시향지로 시향해서는 제일 진가를 알기 힘든 향이 가이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향수들이 그렇지만 이 향은 정말 잔향의 진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향지에서 느껴지는 탑의 첫 향이랑 나머지 향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훈제 오리나 훈제 돼지고기 이런 것이 날 것 같은 되게 훈증한 것 같은 스모키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스모키한 나무 냄새 나는 게 가이악이구나 하고 시향지를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이악을 되게 좋아하는 지금도 처음에 그 훈제 바비큐 같은 향이 좀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그 향에서 가이악의 나머지 그 좋은 향들이 난다는 게 예상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 훈제 향이 날아가는 데는 5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런 다음엔 정말 천상의 투명한 우디 머스크 향이 납니다. 이거를 굳이 제가 아는 머스크 향의 종류 중에 비유를 하자면 더바디샵에 옛날 보라색 통의 화이트 머스크라는 향이 있었죠. 저는 다른 머스크 향들보다 그 화이트 머스크가 되게 꼬린 향 안 나고 투명하게 가공되어서 되게 좋아했던 화이티한 머스크였거든요. 그럼 약간 그런 계열의 화이트 머스크 느낌의 머스크 향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어디선가 느껴지는 목재의 우디한 향이 남아서 화이트 머스크의 우디 버전처럼 투명하고 화이트한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첫 향에 훈증한 듯한 향이랑 잔향의 우디 머스크한 향이 굉장히 반전이 있고 뭔가 목재로 만든 건물의 벽, 목재 위를 투명한 머스크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가는 것처럼 예쁜 향이에요. 그래서 가이악만큼은 절대 시향지를 버리지 마시고 살에 착향해서 꼭 맡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향이 아무리 싫으셨어도 머스크 좋아하신다면 그 다음에 우디 머스크 향은 정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 향은 당연히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라 굉장히 은은한 편이지만 제가 이 향수를 착향한 사람이랑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이 사람 가이악을 뿌렸네 하고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는 꽤 느껴지는 향인 것 같아요. 정말 나무에서 똑 맺혀서 똑 떨어질 것 같은 투명한 물방울 같은 우디 머스크입니다. 저의 취향이 우디 향수가 아니긴 하지만 투명한 머스크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시티에서는 개인적으로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향수입니다. 다음은 교토시티 컬렉션으로 출시된 신상인 오스만투스입니다. 저는 오스만투스가 복숭아 같은 향을 내는데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숭아 같은 향을 내는 예쁜 꽃향인 오스만투스를 항상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기대하고 블라인드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매장에서는 이 향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시향지에 시향을 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르라보 매장향 같은 오디한 향만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만투스 향조가 별로 안 느껴지는 편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매장에서의 향이 너무 강하고 오스만투스는 향이 너무 은은한 편이라 좀 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라고 안내를 해주셨었어요. 이걸 샘플로 사와서 집에서 맡아봤는데 확실히 오스만투스 향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토의 시티 컬렉션인 건 오히려 정말 이해가 가거든요. 약간 목재 향이 굉장히 많이 나서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스만투스인 걸까요? 향조 피라미드에 보면 미드에 오스만투스가 있다고 나와 있긴 한데 전 여기서 플로럴한 향을 정말 못 느껴요. 약간 약재에서 약품 사이인 것 같은 오래된 나무의 냄새? 나무로 만든 옛날 부채 있죠? 그 부채살에서 나는 것 같은 나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주 오래돼서 삐걱삐걱 거릴 것 같은 나무 사찰 있잖아요. 거기 나무 기둥에 코를 대고 맡으면 날 것 같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납니다. 특히 교토라고 하니까 교토의 오래된 목재 절에 있는 나무 기둥에 코를 대고 맡으면 이런 냄새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오스만투스라는 이름이 좀 미스리딩해서 그렇지 이게 나쁜 향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래된 나무 특유의 그런 수지, 수액 냄새가 나서 그런 코를 찌르는 것처럼 스파이시하게도 느껴지는 레진향, 나무의 수지향, 나무 진액향, 이게 좀 웜한 엠버 계열로 느껴질 수 있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있고 웜 스파이시 계열을 꽤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향 자체가 싫진 않았어요. 근데 꽃향이 어디서도 나지 않아서 좀 약간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탑에 프랑킨세스가 있고 베이스 레진이 들어가는데 둘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레진 계열에서 시작하고 레진 계열로 끝나는 엠버 계열의 향수이고요. 그래서 엠버 우디 향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나무의 진액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진액향 덕에 그 엠버의 달달한 느낌이 웜하게 나고요. 왠지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보다는 건물로 만들어진 지 오래된 나무에서 달달한 진액향이 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착하고 평화로워요. 전혀 상쾌하거나 산뜻하거나 시원한 나무 냄새는 아니고 나무로 자라있는 나무보다는 숲보다는 나무 목재, 절로 만들어 놓은 나무, 그리고 그것이 좀 오래된 것의 냄새가 납니다. 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해주는 향이에요. 꽃향이나 오스만투스 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르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향이 나왔나 싶었거든요. 좀 약품 냄새 같고 쿰쿰하다고 생각하고 좀 다크한 약품 냄새네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게 미르 향조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지금은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참 향수라는 게 사람에 따라도 다르지만 맡는 시간에 따라도 다르고 몇 번 맡았는지에 따라도 다르고 그리고 익숙함이 코를 속일 수도 있고 정말 그래서 경험 자체나 제 느낌 자체가 좀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샘플로 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되게 좋아하는 계열의 향이거든요. 이게 제가 쇠향 특집에서 다루었던 크리드의 여성 향수 퀸 오브 실크에서 느꼈던 인공 포도향 향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퀸 오브 실크를 맡다가 드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호인 향수랑 비슷한 향이 나니까 그냥 좋은 향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향을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저에게 느껴졌던 좋은 느낌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인상에서는 약품 같고 쿰쿰하고 싫었었다 라고 생각했던 거를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퀸 오브 실크랑 르라보의 미르랑 노트 피라미드가 되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퀸 오브 실크도 알고 보니 베이스에 미르가 들어있었고 미르로 인해서 나는 나무의 진액 같은 향의 달달함과 오우드의 약간 시큼한 향의 조합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미르가 뭐냐 하면은 얘도 아까 봤던 레진 계열인데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계열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스파이시한, 웜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고 약간 달달한 느낌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약간 시럽같이 응축된 다크 프루티한 뉘앙스를 줄 수가 있어요. 확실히 향에 다크한 느낌을 주기는, 그게 자연의 과일 향은 아니고 뭔가 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과일 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미르에서 나오는 그 달달한 향이 어떻게 느껴지다 보면 응축된 과일 합성 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미르가 같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오우드도 들어가고 그 조합이 있고 거기에 패출리, 베이스에 머스크, 그리고 이러한 조합들이 하얀 꽃들이랑 어울리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의 캐릭터가 좀 많이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근데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향수가 절대 프루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인공적으로 합성한 과일의 향이라서 예를 들면 문구점 같은 데에서 낼 것 같은 진한 보라색 플럼향, 포도향, 방향제 같은 느낌? 저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다크하고 쿰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럼 맛 와우껌에서 맡은 플럼 향이 조금 더 합성한 듯이 그리고 다크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좀 약품 뉘앙스도 내는 인공 플럼입니다. 이게 향수를 맡다가 그런 인공적인 향조들의 조화를 코에서 딱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향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하자면 퀸 오브 실크랑 정말 많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고 실제로 향조 피라미드가 많이 비슷했어요. 미르, 오우드와 같은 다크하고 쿰쿰한 향을 낼 수도 있는 향조들이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고 그게 저에게도 처음에는 약품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게 지나가거나 그러한 부분에 민감하지 않으시고 코가 적응이 된다면 플럼맛 와우껌을 씹었을 때 나는 단물에서 나오는 그 진한 플럼 향이 좀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향입니다. 다음은 바닐사사입니다. 르라보 향수에서는 되게 자주 오스만투스에서도 그랬듯이 향수의 이름이랑 향이랑 크게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닐은 첫 향에서 정말 정직한 바닐라에 좀 너티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소하고 기름진 느낌이 바닐라랑 표현이 되는 게 전형적인 바닐라 향수의 표현이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만 단독으로 맡았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닐라 향주를 되게 좋아해서 가지고 있는 바닐라 향수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이 향수를 처음 맡았을 때에도 그냥 단독으로 맡으면 주제는 역시 바닐라라서 아, 이거는 이름에 충실한 바닐라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진 다른 바닐라랑 비교를 하니까 약간 다른 결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비교할 만한 향수로 톰포드의 바닐라 X를 가져왔어요. 제가 바닐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톰포드 향수는 저의 최애 브랜드 중에 하나라서 너무 남성적이거나 제가 좋아하지 않는 향만 아니면은 이제는 거의 밭을 모으기 하듯이 거의 들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톰포드의 바닐라다? 라는 생각에 이거는 바로 구매했던 향수입니다. 전 이렇게 베이지 바틀로 나온 게 너무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톰포드의 바닐라 X는 약간 진짜 거친 그리고 바비 인형의 플라스틱 머리 같은 좀 인공적인 결도 약간은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너티한 뉘앙스 가득이에요. 되게 기름진? 향조에 대한 배경이 없이 맡아도 아몬드 향 같은 것의 향이 진짜 많이 나는데 실제로 탑에 비터 아몬드 그리고 베이스에 톤카가 있더라고요. 저는 비터 아몬드라는 데에서 저에게 느껴졌던 이 거친 것 같고 씁쓸한 것 같고 인공적인 거에 정체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피라미드에 그런 다음에 바닐라 향도 3번이에요. 그래서 맡으면 바닐라라는 건 확 알겠는데 좀 거친 느낌이 있고 씁쓸한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향이 강하고 그런 게 인공적으로까지 느껴져서 약간 향을 좀 남성적으로까지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바닐라 뭐 아이스크림 향 이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향이 너무 강하고 거칠어서 식향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구어망드 아니고요. 꽤 진하고요. 바닐라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만큼 너티하고 기름진 아몬드, 견과류의 뉘앙스도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바닐라가 너무 달달한 디저트 느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아몬드와 바닐라 원액 주제의 향수처럼 다루시다 보니까 좀 중성적인 편이고요. 그래도 이 향수 바닐라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만큼
멀리서 지나가다 맡으면 그 비터한 느낌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바닐라 향이 나는 건 확실한 슈퍼 바닐라 향수예요. 그래서 이걸 맡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바닐을 맡았을 때 갑자기 르라보의 바닐에서 바닐 향조를 제외한 다른 향들이 더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르라보의 우디한 매장향이 되게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시향지의 오프닝은 바닐라였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드럽게 가고 부드러운 시트러스 그리고 우디 느낌이랑 만나서 바닐라의 텁텁한 느낌은 지워지고 르라보 매장향이 섞인 바닐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의 바닐라도 그래서인지 식향 느낌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맡다 보니까 오히려 침착하고 고요하고 우디한 공간향 느낌이 강해지면서 맡다 보니까 바닐라 실종 사태고 좀 공간향 같은 느낌? 르라보 매장에서 나는 그을린 바닐라 느낌 정도로 바뀌었고 그게 뭔가 요리하면서 그을린 바닐라라기보다는 인센스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바닐라의 뉘앙스가 약간 남은 것이라서 제가 처음에 맡았던 것처럼 얘만 단독으로 맡았을 때는 충분히 바닐라 향이 나서 아 바닐라 향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바닐라 향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우디하고 스모키한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호텔들 로비에서도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바닐라를 쓰는 것 같거든요. 뭔가 식향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우디한 느낌에 달달한 향을 더해주어서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인 바닐라? 요약해보자면 첫인상은 그냥 맡았을 때 바닐라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바닐라는 맞아요. 근데 슈퍼 바닐라인 톰포드의 바닐라 X랑 비교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닐라가 약해 보였습니다. 바닐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부분이 있지만 바닐라 외에 르라보의 우디향, 르라보의 매장향처럼 우디한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스모키한 터치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침착한 우디 바닐라가 되어요. 똑같은 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조합이 국내 호텔에서도 좀 많이 쓰는 조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트러스함과 우디함과 바닐라가 그 시트러스함은 쉬지 않게 섞이면서 들어간 게 전반적으로 딱 르라보 매장향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고 근데 향의 지속이나 바닐라의 존재감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매장향이라고 하면서 떠올린 향수는 때마차이거든요. 그런 향이 꼭 난다기보다는 때마차에서 느껴졌던 르라보의 공간향 느낌이 나는데 그런 조합이 난다는 건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바닐라를 식향 구워 먹는 느낌 안 나게 고급진 공간향으로 뺀 건 정말 예쁘지만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향으로 느껴지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튜베로즈 40입니다. 저는 튜베로즈 향조를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튜베로즈는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 이미 르라보에 튜베로즈 예쁘게 가공된 리스가 있는데 튜베로즈라는 이름으로 나온 CD 컬렉션은 도대체 어떤 향일까 싶어서 맡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향수는 저는 네롤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르라보 리뷰를 했을 때 네롤리에서는 네롤리는 모르겠고 메종 마르지엘라의 미치워크랑 비슷한 물향 섞인 향이 난다라고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네롤리 36에서 실종됐던 네롤리가 바로 시티 튜베로즈에 들어있었네요. 저는 네롤리 특유의 물향 나는 느낌이랑 좀 어떤 면 티셔츠를 빨래비누로 이렇게 빨고 헹궈낸 뒤에 그 물에 젖은 빨래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을 조금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향이 딱 튜베로즈를 뿌린 제 손목에서 났어요. 향조에는 오렌지 플라워라고는 하는데요.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네롤리 향수에서 표현된 네롤리 결이랑 비슷하게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네롤리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첫 오프닝에서는 시트러스가 꽤 상큼하게 느껴져가지고 좋았는데 그 다음은 그냥 네롤리더라고요. 특히 시향지에서는 시트러스의 상큼함이 그래도 꽤 오래 지속되는데 살에서는 상큼한 향 뒤로 좀 더운 느낌의 향이 깔리는 것 같아요. 튜베로즈는 만나지 못했고 이 향은 거의 네롤리 향수다 라고 해도 충분할 정도로 기대를 조금 많이 하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향수는 알데하이드예요. 이거는 알데하이드라는 이름에 굉장히 충실한 향수이긴 합니다. 알데하이드 특유의 차갑고 톤 높은 향이 나요. 이게 참 차갑다, 톤 높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세제 같은 향을 지향하는 합성 향료인 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알데하이드는 샤넬의 넘버 5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데하이드의 변주는 결국 그런 샤넬 향수의 변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샤넬의 넘버 5가 워낙에 아이코닉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샤넬 내부에서도 계속 그런 주제들이 변주가 되어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넘버 5랑 같은 향이 나는 것은 아니고 샤넬의 넘버 22랑도 많이 비슷하다고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딱 그런 식의 톤 높고 차가운 알데하이드 느낌이 나요. 깊이 맡으면 조금 인공적일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엄청 클린한 느낌이고 코를 대고 좀 깊게 들이마시면은 좀 약품 같은 향이 같이 나면서 샤넬 넘버 5의 코어 향인 알데하이드 잔향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하얀 샤넬 슈트를 입은 성숙한 여성이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전혀 영한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알데하이드 매니아에게는 너무나 좋게 클린한 알데하이드, 프레쉬한 알데하이드에서 머스크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알데하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샤넬의 넘버 5, 넘버 22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르라보 알데하이드가 알데하이드 향수 중에 그만큼의 엣지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알데하이드 정수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CT의 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특별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제가 샤넬 향수를 느낄 때도 느끼는 건데 좀 계속 맡으면 너무 인공 합성 향료 같아서 좀 느끼해요. 좀 약간 니글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샤넬의 그런 향들이 불호이셨던 분들 당연히 이거 불호이실 것 같고 약간 조금 더 클린하고 플래시하고 차가운 느낌 정도인데 그 정도는 기존 샤넬 향수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샤넬 향수랑 같은 향은 아닌데 분명히 DNA를 비슷하게 공유하는 느낌의 향이에요. 이것들 외에는 시향도 조금 해보았는데요. 세드라는 레몬 라임 사탕 느낌이었고 머스크는 살짝 꼬릿함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제가 머스크 주제의 향수의 경우에는 그런 꼬릿함만 조금 견디면 베이비 파우더 같은 향으로 전개되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가진 머스크 주제 향수들로 그 머스크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정성 머스크라 우선 패스하긴 했는데 머스크 향도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시티 컬렉션에서 샘플을 드린 6개 정도를 같이 돌아보았어요. 서울은 시트롱이고 다른 향들 중에서도 왠지 느낌상 시트러스가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캐릭터 있는 향조들을 좋아하기도 해서 제가 샘플로 맡아보고 시향한 향들 중에서는 여전히 가이악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관심 가는 향은 아마 머스크 정도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시티 컬렉션 리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